1번 보시면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정의 어떻게 되죠?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그래서 정답 1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컨트롤 F로 열심히 치세요. 그러면 요거 나옵니다. 여기에 가서서 컨트롤 뭐요? F.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치면 비유동부채.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치면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의 뜻이 뭐죠? 형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해야 되고 영업권은 자가 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뭐 된다? 인정된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는 뭐 하라고요? 직접법.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 써라?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정상 개발비는 뭐요? 판매비와 관리비였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1번 연구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이 연구 단계와 무슨 단계요? 개발 단계. 예. 근데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구 단계로 봐요. 왜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무슨 처리요? 비용 처리.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는 되거든요. 브랜드는 되는데 저거 안 돼요. 저기 뭐냐 고객 목록은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수익인식 시점. 요거 잘 물어봐요. 시험 때. 근데 나올 때마다 내용은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기는 해요. 첫 번째로 위탁 판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시용 판매에다 밑줄 치세요. 시용이 써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뭐 할 때 표시할 때. 그래서 정답은 2번. 인도 시점 아니에요. 인도 시점은 일반 판매예요. 그래서 일반 판매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현금, 그 다음에 외상, 그 다음에 할부. 요때가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얘 문제는 딴 게 문제가 아니고 나올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네.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5번 재고자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장 정확. 가장 뭐요? 정확.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항상 하나씩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무슨 법? 개별법. 그래서 정답은 1번. 왜냐면 개별의 뜻이 몇 개씩 계산한다? 하나씩. 그럼 하나씩 하는 게 정확은 한데 시간은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이익. 이거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건데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오늘도 아마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요걸 아시든가 아니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 가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 누르시면 요 오른쪽에 여기 있어요.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판매비와 관리비 구별할 수 있냐 없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 구하는 문제예요? 판관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이자,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은 영업 외예요. 그래서 뭐하고 관련이 없다? 영업과 관련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나면 저걸 재해손실이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영업 외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예. 일용직을 뭐라 그런다고요? 예, 잡급이라 그래요. 얘는 예,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왜냐면 우리 일용직 왜 써요? 물건 사거나 뭐 하려고요? 판매하려고 일용직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에 별표 2개.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맞출 정도면 되게 머리 좋으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거든요. 왜냐면 50만원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네, 올랐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 그래서 동네가 자본이에요. 어디라고요? 자본. 네, 그래서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0만원이 330만원 됐죠.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에요. 30만원. 그래서 얘는 수익 증가예요. 무슨 증가라고요?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투자 부동산을 비싸게 팔았잖아요. 투자 자산 처분 손실이 20만원이에요. 얘는 비용의 증가예요. 라고 일단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맞출 정도면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풀고 있는 문제 중에서 맞추기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수익이 30만원 늘었고 비용이 20만원 늘었어요. 그러면 얼마 이익이죠? 10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 처음에 있는 50만원은 아예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출 정도면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저쪽에 많이 나와요. 전산회계 몇 급이냐? 2급 쪽에 요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은 부채 플러스 뭐죠?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뭐예요? 부채. 일단 요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가 9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90. 그러면 50에서 얼마 더하면 90 되죠? 40 더하면 90 되겠죠? 그래서 기초 자본은 얼마예요? 40만원이에요. 얼마라고요? 40만원. 그 다음에 기초 자본에다가 이익은 더하고 뭐는 더한다고요? 이익. 그래서 이익은 더하고 그 다음에 추가 출자 더하고 그 다음에 이익 배당 빼야 돼요.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110만원이고 비용이 얼마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에요. 뭐라고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입니다. 그래서 110만원에서 얼마 빼요? 90을 빼요. 그러면 이익 얼마 되는 거예요? 20만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40이고 이익이 얼마 났다고요? 20만원. 추가로 얼마 더 들어왔죠? 10만원. 그 다음에 이익으로 얼마 빠져나갔어요? 5만원. 그래서 65만원. 정답은 4번인데 이거 풀 시간에 딴 거 하세요. 이런 거 풀지 마세요. 시간이 나도 이런 건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내신 분은 죄송하지만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요즘에 이런 문제 쳐다도 안 보는데 이거 냈다는 얘기는 좀 그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연식이 좀 있는 분일 확률이 99.9%예요. 좀 이런 문제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무슨 옛날 구닥다리 문제도 아니고. 이거 옛날 북이 배울 때 냈으면 이해를 해요. 몇 년 전 얘기예요. 북이면 거의 30년 전 얘기인데. 좀 이런 것 좀 안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다음에 9번. 우리 재무회계의 목적이 뭐였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원가에게는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해되는데 솔직히 8번 내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시험 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0번 원가 행태에다 밑줄 치세요. 원가 행태 나오면 두 가지예요. 변동비하고 고정비. 무슨 비하고 무슨 비요? 변동비하고 고정비. 그래서 총변동비는 증가.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 일정. 단위당 고정비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1번. 총원가도 증가하잖아요. 증가. 그러니까 원가회계 잘하고 싶으시면 그냥 외우세요. 원가회계는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문제 자체를 누가 더 많이 외웠냐, 요거를 좀 물어보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원가회계 개수가 좀 덜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은 개수가 좀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조부문. 무슨 부문이요? 보조부문. 그래서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는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몇 가지 있죠? 세 가지. 직접,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소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랑 상관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네, 순서랑 상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싸. 종합은요? 싸.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종합은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제조, 원가.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제공. 그래서 정답은 4번. 공정 나오면 종합이에요. 네. 근데 거기는 종합이 아닌 것처럼 써놨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3번 어려워요. 별표 2개. 정답 4번입니다. 그러니까 정정이라는 게 뭐죠? 고치는 거죠. 네.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는 폐업 사유예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는 요건 정정사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이라는 건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죠. 그러면 상속자가 세금을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국가에선 상속받아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잘 내면 돼요? 세금만. 네. 근데 증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둘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느냐에 따라서 세금 금액이 달라져요. 네,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걸 인정을 해버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장난을 칠 거냐면 세금 많이 내는 방법 쓸 거예요? 당연히 적게 내는 방법 쓸 거예요? 적게 내는 방법 쓰겠죠. 그래서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상속은 괜찮아요. 근데 증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영세율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라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네, 환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조기환급이라 그래서 며칠? 15일. 그 다음에 주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수출. 그래서 정답은 3번. 완전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정답 2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세금계산서는 누구랑 누구랑 주고받는 거라 그랬죠? 네, 세금계산서는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누구들끼리요? 업자.
그래서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건데 거기 보시면 도매업자는 소매업은요 소비자랑 거래를 해요. 맞죠? 소비자랑 거래를 하는데 도매업자는 누구랑 거래하죠? 네, 소매업자랑 결혼해요. 그러면 업자들끼리 거래하니까 영수증 줘야 된다. 세금계산서 줘야 된다. 세금계산서.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소매업 밑에다 요것 좀 적으세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달라 그래야 돼요. 소매업은. 그냥 있으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꼭 뭐 해야 되려 그런다고요? 세금계산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실무 1번, 2번은 금방 끝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은 여기 거래처 뭐요? 등록. 그래서 거래처 등록하셔서 신용카드 누르시고 거기 우리 헷갈릴까봐 신용카드 누르라고 아예 줬어요. 그 다음에 99850 하나 카드. 그 다음에 메이. 그 다음에 여기 가셔서 뭐라고 치시냐면 카드 번호가 5531-8440-062-2804 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용 카드요? 사업용. 몇 번이요? 3번. 끝.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여기 가서 컨트롤 뭐죠? F죠. 그래서 컨트롤 F인데 여비교통비를 치는데 몇이 나올 때까지 엔터 치세요? 8. 왜요? 판매비와 뭐니까? 관리비니까. 몇이 나와야 된다? 8이 나와야 된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맞추실 수 있습니다.